근데 곧 닥치는 미래인데 아무 준비 없이 무방비로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특히 이제 그 곧 닥칠 미래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하냐면 2차 산업혁명보다 더 센 파고가 온다. 그럼요. 어마어마할 거다. 근데 그게 어떤 거지? 그러니까 감이 잘 안 잡히는 측면이 있는 것 이게 같습니다. 산업혁명은 진짜 생각해 보시면 돼. 산업혁명 하나인데 산업혁명은 이제 우리 육체적 노동을 기계가 대신하면서 그렇습니다. 생산량이 폭증했잖아요. 네. 그 생산량이 폭증한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구성됐는데 자본주의 시스템,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믿고 예. 사람이 사람한테 고용되고 자본이 자본을 벌 수 있고 예. 우리가 너무 상식처럼 생각하는 이 시스템은 예. 굉장히 현대적인 방명품입니다. 산업혁명이 예. 만든 그 잉여 생산 예. 혹은 이게 굉장히 높은 정도의 생산이 만들어 놓은 결과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국제 질서들 뭐 식민지 체계가 더 오리진이긴 한데 식민지 체계를 이 산업혁명이 만들어지면서 식민지를 했던 국가들은 식민지를 당했던 국가들의 산업과 경제와 시장을 확보했었어야 됐고 네. 그게 산업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경제 시스템을 묶이면서 예. 지금의 이렇게 서구 중심의 국제 질서가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위기이자 기회였던 거는 지금과 지금이 좀 다른 점은 예전에 산업혁명은 80년에서 100몇십 년 정도 걸린 상태에서 사이클이 만들어졌어요. 네. 근데 지금 예. AI가 가진 위험성은 이 모든 변화가 기술적인 변화는 15년 정도 안에 완성이 된다. 15년 안에. 15년 정도일 것 같아요. 그 하사비스 이런 분들은 더 빨리 보고 있고 예. 저는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봐서 한 15년은 예. 걸릴 거라고 생각을 예. 하는데 예. 그리고 다른 한편은 그러면 15년 만에 전 세계 이 정도로 변한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정치 시스템, 네. 민주주의 시스템,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실업에 굉장히 큰 충격, 예. 그 노동 시장을 완전히 IMF보다 훨씬 더 극단적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는데 IMF보다 더 극단적으로. 더 극단적일 수 있죠. 이제- IMF는 부분적으로 우리가 있는 경제 시스템 안에서 경제 시스템이 망가진 건데 이거는 경제 시스템 근간이 되는 노동 시스템이 망가져 버린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생산량이 그러니까 AI는 그 산업혁명이 몸의 육체적 노동을 바꿨다고 하면 AI는 지적 노동을 바꾸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현대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생산물의 대부분은 지적 노동이 안 들어간 게 없습니다. 예. 근데 그게 생산성이 AI가 우리 사람을 일자리를 뺏는다. 네. 이거 그런 논의 개- 전에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전에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거는 변치 않는 사실이잖아요. AI가 사람의 그렇죠. 생산성을 예. 높인다. 높인다. 그러면 그 생산성이 특정 그룹의 예. 이제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확 늘려버리면 예. 수요가 폭발하지 않는 한 예. 시장이 거대해지지 않는 한 아. 그 생산성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일단은 한다는 신규 인원을 뽑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큰 생산량이 만들어졌는데 그 노동자를 뽑지가 않으면 수요가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네. 수요 자체는 굉장히 천천히 늘어나거나 아니면 위축세가 예. 늘어나는데 공급은 막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늘어난다? 순간. 예.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예. 대공황 때 이랬잖아요. 그렇죠. 대공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경제 시스템을 견뎌나갈 수가 없고 여기에 대해서 무엇보다 면밀한 정치적 합의와 변화에 대한 시스템 전환에 대한 설계가 필요한 시기인데 네. 문제는 이걸 설계할 수 있는 정치적 합의를 예. 만드는 게 민주주의 시스템인데 그렇죠. 민주주의 시스템에도 AI가 굉장히 극단적인 영향을 줘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모르고 당하게 생겼어요. 이 질문을 넣지 예. 않고 예. 그래서 스스로 이걸 듣는 많은 분들이 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생각하는 이 신념이 어디서 왔나? 내가 생각하는 이 정치적 신념과 선호도, 예. 내가 특정 정당인 특정 정치인에 가진 생각들, 특정 어젠다에 가진 생각들은 어디서 왔나?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왔어요. 근데 스마트폰에서 예. 이 정보가 사람마다 달리 온다는 거. 그리고 그게 달려오는 알고리즘을 AI가 잡고 있는 거. 네네. 내한테 이 신념을 만들고 내 행동을 만든 이 정보가 예. 우리는 그 리터러시라고 하잖아요. 예. 리터러시의 그 문해력이 어떤 게 필요하냐면 이 정보가 나이브하게 예. 공정하게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주어진 예. 정보가 아니고 예.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설계된 정보들이 나에게 오고 있다는 거. 예. 그 그러니까.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지 그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생각들, 예. 네. 강요하고 그러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원님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특별판 번외편으로 해가지고
좀 길게 그러게 아직 길게 시작도 강의를 좀 못했는데. 들어야 네.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네. 이제 끝내야 돼서 제가 보기에는 이 컨셉에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은 진짜 번외편으로 좀 모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도 이건 좀 여쭤봐야 될 건데 그 대량 실업 사태라고 하면 저는 IMF를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IMF 때 사실 그 40대 가장들이 서울역에서 그 노숙자 대열을 쫙 서 있었고 제가 그걸 취재했었거든요. 그때 진짜 마음이 많이 아팠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퇴직금 받아서 뭐 치킨집 막 이런 거 하다 또 망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막 필리핀까지 가가지고 사기당하고 뭐 이런 르포를 엄청 썼어요. 제가 사회부 때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참담한 현실이었는데 AI 시대 이거 다시 오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 사회, 기본 소득, 특히 이제 청년들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 같아요. 네네네. 이를테면 그래도 숙련공들은 AI와 더불어서 짝꿍을 맺어서 할 수 있는데 이거 진짜 걱정이고 특히나 이제 전문직 최근에 제가 우리 아들 이제 변시 합격했어. 그래 너무 좋아했는데 세상에 로펌에서 사람을 안 뽑네. 안 뽑아요. 그런 예, 고숙련 노동자들이 고생해서 변호사 됐는데 네. 갈 데가 없어요. 이 고숙련 노동자들이 월급을 많이 받고 들어가기 어려운 것들이 더 많은 지적 노동에 의지하는 패턴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의 지적 노동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더 오래 교육받아야 되고 더 한정된 교육 자원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능 이렇게 타고난 브레인의 지능은 사람들끼리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재능들이 다 다르게 평균할 수 있으나 이 지능을 가지고 특정 전문인이 되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불평등합니다. 한국이 학벌 사회라 부르는 게 딱 그래. 정확하게 아이, 지능 사회라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정확한 학벌 사회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 학벌 사회가 깨질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학교만 졸업한 사람과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 네. 특정 노동을 했을 때, 지적 노동을 했을 때 격차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어. 그러면 굳이 기업은 뭐 임금이 5배의 차이를 내고 이 사람을 고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더 싼 노동을 네. 가지고 더 이제 비슷한 성과를 낼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임금 격차도 줄어들고 임금 격차가 줄어들면 이쪽에 더 오래 공부하고 이런 식의 인센티브가 네네네. 훨씬 더 줄어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래요. 지금 AI 전환은 뭐 15년 정도 올 건데 15년 정도 사이클을 보수적으로 봤을 때 이 변화를 겪고 나서 우리는 AI 사회로 돌입할 겁니다. AI 사회로. 네. 근데 AI 사회에 대한 원형은 이재명 정부가 있는 이 네. 4, 5년 안에 다 만들어질 거예요. 아, 여기서 만들어진 방향에 너무 따라서 다행이에요. 만들어진 방향에 따라서 15년이 그대로 갈 거고 어. 그 15년의 이 전환들이 결국 이 다음 사회를 규정하게 될 거예요. 산업혁명 네. 이후의 사회를 규정했던 것처럼. 예. 그랬을 때 저희가 넉넉히 있는 게 아니고 이재명 정부는 저희가 AI 기본 사회라는 이제 전망을 가지고 한 거는 그냥 단순하게 복지를 늘리고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이 노동 시장의 충격을 우리 노동 시장과 우리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견딜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고실업을 막는 게 1차적인 목표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 노동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지금 정책이 형성되는 중이지만 저는 어떤 정책들 준비했냐면 AI 전환 사회, 전환 보험, 네. AI로 전환되는 그 전환 직종들이 보험? 네, 네. 직장들이 굉장히 늘어나면 이게 예전에 실업급여나 이런 걸로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내가 AI로 직장을 잃거나 네. 직장이 전환돼야 될 때 예. 여기에 대해서 그 사회보험 같은? 사회보험 같은 펀딩을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AI에서 나오는 잉여 생산들을 이용해서 예. 그래서 이 직장이 전환될 수 있게 일정 정도의 기본소득들을 보장해 주거나 예. 그리고 동시에 업스킬 패키지라고 해서 음. 이 사람이 AI로 전환돼서 일을 할 수 있는 역량들을 배가시켜 주는 게 네. 전 세대에 거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 이건 굉장히 과감한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뭐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왜 AI 기본 사회를 막 설계하고 막 강조를 했었냐면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본주의 시스템, 우리 경제 시스템, 우리 사회 시스템은 이 정도 급격한 변화를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실업률 고실업도 감당하지 못할 건데 네. 그럼 저는 이 전환기 이후의 사회는 어떤 국가가 선도할 것인가라고 예. 하면 AI 기술을 선도하는 사회 그 국가가 뭐 당연히 선도할 것 같잖아요. 예. 뭐 그거는
이게 성장 곡선이랑 연관이 있어요. 초성장 사회를 만들면 네. 이 모든 실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급격한 성장으로 예.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그건 세계에서 굉장히 선택받은 소수의 나라들이 될 거예요. 한 네. 두세 개 나라들. 그래요. 근데 오히려 저는 AI 기술로 선도하는 사회가 살아남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건 소수고 AI 이 급격한 전환에 생존하는 사회가 결국 선도 국가로 남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존하냐? 예. 그럼 이건 급격한 사회 충격이 있었을 때 의료, 교육, 복지 이 몇 가지 부분의 사회적 안전망을 지금과는 다른 층위로 업그레이드 해놔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직장을 잃거나 아니면 다른 굉장히 큰 크라이시스를 겪어도 그 시기를 넘겨나갈 수 있게 사회보장제도가 완벽하게 구성이 돼야 되는데 네네. 아직까지는 그 수준이 아니었어요. 예. 근데 이거를 많은 공적 자금을 투자해서 이거를 한다. 뭐 그렇다고 복지나 의료 쪽을 예산을 3~4배씩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다행히 AI 기술이 있어요. AI 기술들을 가지고 의료에 대한 불평등성이나 보장성들을 거의 100% 가까이 높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복지 문제도 위기 가구들이 위기에 빠지기 전에 예. 미리 예측을 해서 거기에 복지 제도를 효율화시켜서 하는 게 투입하는. 기술로서 가능한 시대에 와 있죠. 아. 그래서 이런 사회 안전망들을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 예. 동시에 설계해서 강화시켜 나가는 게 네. 저희가 가진 글로벌 AI 사회 비전이고 그게 이제 유엔을 설득한 주요 논리가 됐어요. 아, 유엔 기구들이 WHO를 한국에. 비롯해서 여러 기구들이 한국의 AI 본부를 유치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가진 AI 기본 사회 예. 전 세계 급격하게 전환될 때 예. 이런 식의 사회 다른 형태 AI 기반 사회 안전망들을 구성하는 게 우리 생존에 필요하다라는 인식들이 사실 그 일부 기업의 리더십들이나 네. 유엔에서는 좀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